대기업 임원, 퇴직 후 월급 영원 가장 후회되는 6가지. 내 월급이 끊긴 순간 현실이 무너졌다. 대기업 임원까지 했는데 은퇴 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퇴직 후 만난 한 선배가 쓸쓸하게 내뱉은 말이었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다. 법인카드를 쓰고 연봉도 억대였다. 주변에서도 전무님이라 불렸고 회의실에서는 그의 의견 하나로 프로젝트의 방향이 정해졌다. 하지만 58세에 퇴직한 후 단 한 달 만에 월급이 없는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깨달았다고 했다. 퇴직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연금 받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내 실력이라면 얼마든지 다시 돈 벌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은퇴를 맞았던 그는 불과 1년 만에 그 모든 생각이 오만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퇴직 후 처음 몇 개월 동안은 마치 긴 휴가를 떠난 기분이었다. 평일 아침에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과 여행도 다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이 달라졌다. 매달 자동 이체되던 월급은 멈췄고 카드 명세서는 줄어들 기미가 없었다. 연금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고 재취업은커녕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나는 퇴직만 준비했지 은퇴 후 삶을 준비하지 않았구나. 그가 후회한 6가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피해야 할 함정들을 짚어보자. 1. 퇴직 후에도 돈이 나간다는 걸 몰랐다. 퇴직하면 돈 덜 쓰겠지?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월급이 끊기면 당장 고정 지출이 부담이 된다. 건강보험료는 직장 다닐 때보다 몇 배 뛰고 대출이 있다면 원금 상환이 시작된다. 그동안 회사가 부담해주던 차량 유지비, 식사비, 심지어 휴대폰 요금까지 본인이 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은퇴 기념이라며 해외여행을 가거나 골프 등 취미생활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 사례 1. 60세 김 전무의 후회. 김 전무는 퇴직 후 여유롭게 즐기며 살자는 생각으로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3주 동안 신나게 돈을 쓰고 돌아왔는데 통장 잔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 퇴직금이 5억 있었지만 한번 지출이 커지니 줄어드는 속도가 무섭게 빨랐다. 그제야 고정 수입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쓰면 10년도 못 버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수입 대비 지출 관리는 필수다. 현역 시절보다 3,040% 정도 지출을 줄이는 게 이상적이다. 2.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 줄 알았다. 퇴직 전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다 합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받아보면 이걸로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연금은 대부분 65세부터 받는다. 퇴직 후 510년 동안은 무소득 상태가 될 수 있다. 퇴직연금도 한 번에 받으면 금방 사라지고 나눠 받으면 월 10만 150만 원 정도다. 사례 2. 58세 최 부장의 오산. 최 부장은 퇴직 후 연금 200만 원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생활해보니 월세 8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기타 지출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이 필요했다.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그는 60세가 되자마자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해결책.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적어도 월 5만 10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임대수익, 프리랜서 1, 온라인 강의 등. 3. 다시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다. 많은 사람이 퇴직 후에도 내 경력이라면 쉽게 일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례 3. 55세 오 차장의 재취업 도전기. 오 차장은 퇴직 후 컨설팅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컨설팅을 해달라고 찾아오는 고객이 없었다. 결국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일거리를 구하려 했지만 퇴직자보다는 현직자가 낫다는 말을 듣고 좌절했다. 해결책. 퇴직 후 새로운 일을 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은퇴 전에 미리 사이드 잡부업을 만들어 두거나 재취업을 목표로 스킬을 쌓아야 한다. 퇴직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퇴직 전부터 지출 구조를 줄이고 월급 없이도 버틸 수 있는 계획을 세워라. 연금만 믿지 말고 추가적인 수입원을 만들어라.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 자격증, 네트워크, 사업 아이디어 등. 퇴직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오늘부터라도 준비하자. 퇴직 후 통장 잔고를 보고 후회하지 않도록. 퇴직 후 생존 전략,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접근. 앞서 퇴직 후 후회하는 주요 원인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보다 체계적인 해결책을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접근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다룬다. 1. 은퇴 후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 1. 지출을 줄이는 것이 곧 수익이다. 미국 경제학자 토마스 스텔리타머스 J. 스텔리는 그의 연구에서 부자들은 고소득보다 낮은 지출과 절제된 소비 습관을 통해 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과학적 근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BR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 습관을 갑자기 줄이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급증하여 금방 원래 소비 패턴으로 돌아가기 쉽다. 따라서 은퇴 전에 미리 단계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실천법. 퇴직 전 1년간 은퇴 후 예상 생활비로 살아보는 실험을 해보자. 자동차 유지비, 외식비, 쇼핑비 등 변동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퇴직 후에도 돈을 아낄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도시보다 전원생활, 대중교통 활용 등을 설계하자. 이 노후의 자산 구조,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퇴직금이나 부동산 자산이 있어도 현금 흐름 캐시 플로이 원활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다. 경제학적 근거. MIT 경제학자인 로렌스 코틀리코 프로런스 KOTLIKOFF 교수는 자산이 많아도 월 단위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없으면 경제적 불안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천법. 은퇴 전 매월 자동 이체되는 고정 수입연금, 임대료, 배당금 등이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지 점검하자. 현금이 묶여있는 부동산보다 월 수익이 나오는 자산 배당주, 임대 수익, 디지털 자산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적인 월 소득원이 없는 경우 소규모 창업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활용하여 현금 흐름을 만든다. 2. 은퇴 후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유지. 1. 퇴직 후 우울감과 무기력,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라.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 단절과 우울증이다. 심리학적 근거.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갑자기 역할 아이덴티티 로스를 잃게 되면 뇌의 보상 시스템이 둔화되어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40% 증가한다. 실천법. 퇴직 후에도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 멘토링, 봉사활동, 동호회 참여 등을 하자. 특히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매일 규칙적인 일과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교적인 활동 동호회, 은퇴자, 모임 등에 참여하여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한다. 이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 이혼을 피하는 법. 은퇴 후 부부가 24시간 함께 있다 보니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학적 근거. 미국 가족연구소에 따르면 퇴직 후 부부 갈등이 증가하는 이유는 역할 변화 때문이다. 남편 직장인에서 집에 있는 사람이 되면서 존재감 상실. 아내 평생 가정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남편과 24시간 같이 있어야 하는 불편함. 실천법. 부부가 각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의 취미 활동을 존중. 퇴직 후 부부 관계에 새로운 규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매일 3시간은 각자 자유시간을 갖는다 등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활동 산책, 여행, 운동 등을 개발하는 것도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 3. 은퇴 후 신체 건강 유지 전략. 1. 근육 감소를 막아라. 2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이 소멸된다. 이제 퇴직했으니 좀 쉬어야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의학적 근거.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대학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에는 2주만 운동을 멈춰도 근육량이 평균 5% 감소하고 다시 회복하는 데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한다. 실천법. 매일 30분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등을 하자.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근력 운동 스쿼트,
런지 등을 최소 주 3회 이상 실천하자. 이 치매와 우울증을 예방하는 해마 활성화법. 퇴직 후 뇌활동이 줄어들면 해마 히포캠퍼스가 위축되면서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 신경과학적 근거.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경험 독서, 악기 배우기, 외국어 학습 등이 해마의 신경세포를 활성화하여 치매 위험을 35% 낮춘다.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 뇌가 더 이상 새로운 자극을 받지 않아 기억력 저하 속도가 빨라진다. 실천법. 은퇴 후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말자. 새로운 취미, 자격증 도전, 독서 등 루틴을 깰 수 있는 새로운 활동, 여행, 새로운 사람 만나기 등을 시도하라. 결론. 퇴직 후에도 후회 없이 살기 위한 핵심 전략. 퇴직 전부터 소비 습관을 조절하고 생활비 구조를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하게 만들자. 연금만 믿지 말고 은퇴 후에도 소득원을 확보하라. 퇴직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목표를 설정하라. 신체 건강과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꾸준한 운동과 학습을 실천하라. 퇴직은 끝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작이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제2의 인생이 불행이 될 수도 황금기가 될 수도 있다. 이제 남은 인생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보자.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평화로운 삶을 꿈꾸며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선생님들처럼 평생을 교육에 헌신한 분들조차 은퇴 후 300만 원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그 후 삶은 상상한 것과는 너무 다른 비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매달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퇴 후 생활과 그 충격적인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은퇴 후 300만 원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충격적인 현실 공개. 우리 모두 은퇴 후 편안한 삶을 꿈꿉니다. 자유로운 시간, 여행, 취미 활동, 그리고 예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여유로운 삶을 상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은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처럼 평생 교육 현장에서 헌신한 분들이 은퇴 후 맞게 되는 현실은 생각보다 더 가혹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할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죠. 이제 은퇴 후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300만 원, 그게 전부라면? 은퇴 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생활비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생각보다 많은 돈을 쓰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고정 지출이 늘어나고 의료비와 같은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생활이 힘들어지죠. 300만 원을 월 생활비로 잡았을 때 그 안에서 충분히 여유로운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요? 사례 1. 김 선생님의 은퇴 후 현실. 김 선생님 61세는 30년 넘게 중학교에서 근무하신 교사입니다. 그동안 일하는 동안 은퇴를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저축을 해왔죠. 하지만 은퇴를 맞이한 뒤 현실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김 선생님은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의 경제적 지원, 그리고 월세와 같은 고정 비용을 모두 합치니 남는 돈이 한 달 10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처음에 300만 원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저축이 부족했던 김 선생님은 점점 더 경제적으로 힘들어졌고 결국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생활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이와 같은 상황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생각보다 많은 고정비와 예기치 못한 비용들이 발생하면서 예상보다 적은 연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은퇴 준비는 단순한 저축만으로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생활을 준비할 때 저축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저축하는 것만으로 은퇴 후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축이 부족하면 그동안 유지하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그렇다면 은퇴 준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례 이 선생님의 경고. 이 선생님 58세는 교직 생활을 마친 후
60세에 은퇴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고 연금에 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은퇴 후 삶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은퇴 후 첫 달부터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졌고 의도치 않게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었죠. 300만 원의 연금이 있지만 그 돈으로는 월세, 식비, 교통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문제는 이 선생님이 은퇴 후 건강을 챙기기 위해 개인적인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의료비와 건강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자연스레 의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은퇴 후 저축만으로는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사례처럼 단순히 돈을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퇴 준비는 돈뿐만 아니라 건강, 취미생활, 대인관계 등을 포괄하는 삶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3. 은퇴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전략. 그렇다면 은퇴 후 비참한 현실을 피하고 300만 원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사례 3박 선생님의 재도전. 박 선생님 62세는 35년간 고등학교에서 근무한 후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 후 30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고 처음에는 그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면서 생활이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의료비, 자녀의 경제적 지원, 외식비 등 고정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며 박 선생님은 결국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생각보다 빠르게 재취업을 결심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학원에서 일부 시간제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추가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출을 줄이고 식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 조금 더 효율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은퇴 후에는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취업이나 추가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식비나 취미생활, 의료비 등의 지출을 관리하고 조금 더 현명하게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300만 원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은퇴 준비가 부족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동안 상상했던 은퇴 후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전략은 존재합니다. 재취업, 경제적인 소비, 건강관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은퇴 후 삶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은퇴 후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꿈꾸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3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안정적이고 행복한 은퇴 후 삶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300만 원, 그 한계와 현실을 넘어서기 위한 전략. 은퇴 후 준비,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은퇴 후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일상이 크게 달라지고 그 준비가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300만 원이라는 은퇴 후 연금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한계와 현실을 돌아보고 그 현실을 넘어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더 나은 은퇴 후 삶을 만들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 300만 원의 현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월 300만 원 정도의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300만 원, 결코 적지 않은 금액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으로 실제로 은퇴 후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고정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주거비, 건강보험, 의료비, 식비, 교통비,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여행이나 취미활동을 위해 쓰는 돈까지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사례 1 김 선생님의 은퇴 후 삶. 김 선생님 61세는 30년 넘게 중학교에서 근무한 교사입니다. 그는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조금씩 저축을 해왔고 예상보다 넉넉한 3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첫 달부터 김 선생님은 충격적인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부분은 바로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 전과 달리 이제는 더 많은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관리가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그동안 하지 못한 취미 활동을 시작하려니 그에 맞는 지출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진 경우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결국 300만 원의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생활비를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은퇴 후의 경제적 어려움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고정비입니다. 은퇴 전에는 월급을 받으면서 일정한 생활비를 관리할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으므로 이 고정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됩니다. 주택 임대료, 관리비, 보험료 등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의료비, 자녀 교육비, 여행 등 새로운 지출 항목이 생기게 되면서 한정된 연금으로 생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례 이 선생님의 경험. 이 선생님 58세은 60세에 은퇴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고 연금에 대한 준비도 해두었지만 은퇴 후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300만 원의 연금으로는 매달 나가는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선생님은 처음에 은퇴 후에는 의료비나 기타 생활비가 별로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병원비와 가족의 경제적 지원 요청이 생기면서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 선생님이 은퇴 후 겪은 어려움을 보면 단순히 저축만으로 은퇴 후를 준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돈을 쓰는 방식과 지출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한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단순히 저축이나 연금 가입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퇴 준비는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일하는 것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준비는 사실 건강, 취미생활, 대인관계, 그리고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례 3박 선생님의 성공적인 은퇴 준비. 박 선생님 62세은 은퇴 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취업을 결심했습니다. 은퇴 후 연금이 300만 원 정도 나왔지만 그의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그 덕분에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건강관리와 취미생활을 병행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재정적인 자립을 유지하며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수입을 보충하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재취업을 고려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은퇴 후 전략 재취업, 건강, 재정 관리. 은퇴 후 300만 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전략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재취업입니다. 은퇴 후에도 적절한 시간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재취업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고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건강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므로 은퇴 전부터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소득 관리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현명하게 준비하자. 300만 원으로 은퇴 후 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취업, 건강관리, 소득관리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은퇴 준비 정말 괜찮은가요?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난 10억 자산이 있으니까 은퇴는 걱정 없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40대가 되면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안정된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10억이라는 숫자가 은퇴 후에도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지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상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 자산을 모으고 은퇴 후엔 그 자산을 기반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꿈이죠.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와 지출,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삶의 변화가 당신의 계획을 산산조각 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10억 자산이 있어도 은퇴 후 무너진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은퇴 준비의 함정을 짚어보고 안전한 은퇴를 위한 방향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사례 1 10억이 모자란 이유 마이너스 예상 밖의 의료비 폭탄. 김모 씨는 42세에 이미 10억 가까운 자산을 모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은퇴 후 삶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58세에 은퇴한 뒤 몇 년간 여유로운 생활을 누렸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뇌졸중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치료비와 간병비, 재활 비용으로 매달 수천만 원이 들어갔고 결국 5년 만에 모든 자산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집을 팔고 생활 수준을 급격히 낮추며 심리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은퇴 준비 시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의료비와 장기 요양 계획을 간과했던 겁니다. 좋은 자산이 많아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의료보험과 장기 요양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2. 사례, 이 자산 관리의 실패 마이너스 투자, 손실의 함정. 이 모 씨는 40대 중반에 부동산 투자로 12억의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했죠. 하지만 60대에 접어들며 부동산 시장이 하락했고 건물 유지비와 세금, 그리고 공실 문제로 인해 예상 수익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산 관리 계획 없이 모든 돈을 부동산에만 집중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는 70대 초반에 모든 자산을 처분해야 했고 남은 돈으로 소박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투자로 돈을 번 사람도 계획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좋은 은퇴 자산을 관리할 때는 한 가지 분야에 몰빵하지 말고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금융상품이나 다양한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사례 3 은퇴 후 과소비 마이너스 생활비의 늪. 박모 씨는 45세까지 10억을 모아 스스로를 성공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명품 옷을 사고 외식을 자주 하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문제는 수입이 없어진 상황에서도 지출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65세가 되기 전에 자산의 80%를 소비했고 이후에는 남은 돈으로 간신히 생활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의 소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던 겁니다. 좋은 은퇴 후에는 소비 습관의 변화가 필수입니다. 수입에 맞춰 지출을 줄이고 자산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합니다. 결론 안전한 은퇴를 위한 3가지 필수 조건. 위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은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많은 자산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은퇴를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료비와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라. 보험 가입이나 응급 자금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산을 다양하게 관리하라. 부동산, 금융상품, 연금 등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소비 습관을 점검하라. 은퇴 후에는 지금의 생활비를 유지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은퇴 준비는 나이와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억이 있어도 무너질 수 있다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은퇴 계획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당신의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40대 10억 자산자도 은퇴 후 무너졌다. 당신의 미래는 안전할까? 전문가 칼럼 은퇴 준비 숫자만으론 부족합니다. 은퇴 준비는 자산 규모가 아니라 구조와 전략의 문제다. 얼핏 들어보면 너무 뻔한 말 같지만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억이나 20억 같은 숫자로 은퇴의 안전성을 가늠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겉모습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자산이 어떻게 쓰이고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를 계획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실패한 사례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배우고 준비해야 할 핵심 전략 3가지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의료비와 돌발 상황 대비 은퇴의 가장 큰 폭병. 은퇴 후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유지하겠다는 자신감으로 의료비를 과소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돌발적인 질병이나 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례 내 건강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박씨 61세는 은퇴 전 건강검진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는 나는 건강하다는 믿음으로 별다른 의료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3년 갑작스럽게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후 재활 과정에서 추가적인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의료비로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어갔고 그가 모은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자산이 소진된 뒤 은퇴 후 안정적이어야 할 노후가 불안정한 싸움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건강할 때 미리 의료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점검하세요. 의료비 비상자금으로 총 자산의 1020%를 별도로 준비해 두세요. 2. 자산 관리의 함정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은퇴 자산을 관리할 때 한 가지 투자 방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나 특정 주식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전략은 상승장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시장이 변동될 경우 한순간에 자산이 흔들릴 위험을 가져옵니다. 사례 내 건물만 믿었는데요. 김씨 65세는 은퇴 전 부동산 투자로 자산 15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는 부동산만큼 안전한 자산은 없다고 믿었고 모든 자산을 임대 수익을 기대하며 건물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유지비와 공실률이 높아지며 수익은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며 매각을 시도했지만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상했던 은퇴 후 수입의 절반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자산의 30%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 연금보험이나 채권형 펀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 현금처럼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리스크를 줄이세요. 3. 은퇴 후 소비 습관 돈보다 중요한 건 지출 관리.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자연스럽게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은퇴 초기에 더 많은 돈을 소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행, 취미, 가족 지원 등 은퇴 초기의 자유로움이 지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비 습관이 계속되면 자산은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사례 소비를 줄이기 너무 힘들어요. 윤씨 59세는 은퇴 후 매달 500만 원의 생활비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여행, 친구와의 외식,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하며 한 달 생활비는 7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나중에 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소비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은퇴 후 7년 만에 자산의 절반을 소진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전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은퇴 후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하세요. 매달 생활비를 예산 내에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소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퇴 후의 삶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은퇴를 위한 3가지 실천법. 의료비 비상 자금과 보험 준비. 건강은 자신감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다양한 자산 배분 전략. 한 가지 투자 방식에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자산군의 분산 투자에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 지출 통제와 우선순위 설정. 은퇴 후의 소비는 내게 진정 중요한 것에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돈을 쓰는 방법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결론 숫자가 아니라 계획이다. 결국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자산의 크기가 아닙니다. 숫자는 겉모습일 뿐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구조와 전략입니다. 은퇴 후 삶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억 자산이 있어도 준비가 부족하면 무너질 수 있지만 철저한 계획이 있다면 적은 자산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흔들림 없이 맞이할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퇴직 후 매일 공원만 걷는다.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줄이야. 서론 퇴직 후 나만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하루에 한두 시간씩은 걸어야 건강에 좋다더니 퇴직하고 나선 걸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사람 만날 일도 없고. 그런데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 같은 풍경을 걷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일해왔나?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남 부럽지 않게 가정도 지켰고 사회적으로도 체면 유지하며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허전함이 쏟아졌어요. 처음엔 좀 쉬고 싶었지만 그건 딱 한 달이더군요. 그 뒤부터는 난 이제 뭐 하지? 라는 질문이 매일 따라 붙어요. 사실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공허함, 무기력, 외로움.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겪는데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아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은퇴가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라 하면 돈만 생각해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삶의 목적이에요. 왜 아침에 일어나야 하지? 내가 오늘 할 일이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마음은 허전합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들면 체력은 떨어지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드니 더 심하게 느껴져요. 그러니 돈, 건강만큼 중요한 게 바로 삶의 방향입니다. 사례 1. 대기업 퇴직 후 6개월 매일 아침 공원만 걸어요. 박 팀장님 62세는 35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다 퇴직하셨습니다. 퇴직식 땐 동료들도 모여서 박수치고 기념패도 받고 감동적인 날이었죠. 하지만 6개월 뒤 박 팀장님은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1시간씩 걷고는 하루 종일 TV만 보세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 같아. 아내도 바쁘고 애들도 나랑은 대화가 없고. 문제는 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자신의 역할이 사라졌다는 상실감이에요. 누가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정이 박 팀장님을 무너뜨린 겁니다. 해결의 실마리. 그때 박 팀장님이 선택한 건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젊은 친구들이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구나라는 경험이 큰 위로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주 2회 봉사도 하고 아침마다 이유 있는 산책을 하세요. 사례 2. 퇴직 후 부부 갈등까지 너무 가까워진 거리감. 김 여사 60세는 30년 가까이 간호사로 일했어요. 퇴직 후 이제 남편이랑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살자고 기대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서로의 단점만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싸움이 잦아지고 말수가 줄고 결국 차라리 예전이 나았다고 느끼기 시작했대요. 해결의 실마리. 김 여사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플로리스트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주 1회지만 그 시간만큼은 남편과도 떨어지고 자신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순간이었죠. 수업 후에는 작은 꽃다발 만들어 이웃에게 선물하면서 내가 아직 따뜻한 사람이구나 느끼며 자존감도 회복했대요. 사례 3. 퇴직하고 유튜브 시작. 처음엔 비웃더니 이제 구독자 3만. 정 과장 58세는 IT 회사에서 퇴직 후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늘 좋아하던 낚시와 요리를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렸죠. 처음엔 조회수도 없고 주변에서 그 나이에 뭘 하냐며 비웃었지만 꾸준히 올렸어요. 결국 1년 만에 구독자 3만 명을 넘기고 은퇴자 모임에 강연까지 다니게 됐습니다. 지금은 은퇴 전보다 더 바쁘고 즐거워요. 돈도 조금 들어오고 무엇보다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포인트. 은퇴 후 나만의 작은 콘텐츠 하나라도 있으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블로그, 그림, 글쓰기, 강연, 수공예 등도 좋죠? 정리하며 은퇴 후 가장 두려운 건 할 일 없음입니다. 사람은요, 쓸모를 느껴야 살 맛이 납니다. 은퇴가 무서운 건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이제 어디에도 필요 없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스며들기 때문이에요. 퇴직 후 매일 공원만 걷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걷기엔 이유가 있어야 해요. 이따 봉사활동 가야 하니까 체력 유지해야지, 유튜브에 올릴 낚시 영상 찍으러 가야지, 손자에게 줄 화분 만들 재료 사러 나가야지. 이런 목적이 있으면 같은 걷기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 한마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고 사소한 것 하나 시작해 보세요. 그게 결국 은퇴 후 삶을 허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바꿔줄 열쇠가 될 거예요. 전문가 칼럼. 퇴직 후 매일 공원만 걷는다.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줄이야.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잃은 60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퇴직 후 많은 이들이 겪는 공통된 충격. 60세를 전후한 시기는 누구에게나 큰 전환점입니다. 정년퇴직이라는 사회적 단절은 단순한 직장 생활의 종료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하나의 직장에 헌신해온 사람일수록 퇴직 후의 공허함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의 삶을 막연하게 좀 쉬자라고만 계획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찾아오는 정서적 공백과 무의미함은 실제로 우울증, 무기력, 부부 갈등,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 역할 상실과 삶의 목적 부재.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큰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는 느낌,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무기력함이 정신적 붕괴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는 평생 직장에서 정해진 목표와 책임, 루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퇴직과 함께 그 구조가 사라지면 삶의 축이 무너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삶의 새 방향과 자기만의 일거리,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얻는 작은 성취와 관계 회복입니다. 사례 1. 62세 대기업 퇴직자, 공원 걷기로 하루를 보내던 남성. 박씨 62세는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아침마다 공원을 걸으며 건강을 챙긴다 했지만 실제로는 걷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대부분을 TV 시청과 낮잠으로 보냈습니다. 6개월 뒤 그는 말합니다. 하루가 너무 깁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내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점차 무기력해졌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해결 방안 지역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박 씨는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이후로 매주 정기적인 일정이 생기며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때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례 2. 60세 간호사, 부부 갈등과 외로움에 지친 퇴직 후 3. 김씨 60세는 간호사로 정년을 채우고 퇴직했습니다. 오랫동안 바빴기에 남편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시간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니 작은 갈등이 점점 커졌고 남편과 대화도 줄어들며 지루함과 싸움이 일상이 됐습니다. 해결 방안 김 씨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플로리스트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수업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은 나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남편과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꽃다발을 만들면서 제 마음도 정돈되는 느낌이었어요. 사례 3. 58세 IT 퇴직자, 취미 유튜브로 제2의 인생을 열다. 정 씨 58세는 IT 기업에서 퇴직 후 특별한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다 평소 좋아하던 낚시와 요리를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도 반신반의했지만 1년 후 그는 3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크리에이터가 됐습니다. 핵심 포인트 자신의 관심 분야를 콘텐츠로 발전시키며 정 씨는 퇴직 후의 무력감을 극복했고 더불어 소소한 수익과 강연 요청까지 받으며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퇴직 이후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삶을 건강하게 설계하는 3가지 핵심 전략.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라. 사라진 역할을 새롭게 채워야 한다. 봉사, 배움, 취미, 1인 콘텐츠 등 자신만의 일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미 없는 시간은 결국 우울감으로 이어집니다.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라. 관계의 단절은 감정의 단절로 이어진다. 지역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동호회 등을 통해 타인과의 연결을 지속해야 합니다. 나만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라. 부부라도 24시간 함께하는 건 독이 될 수 있다. 각자의 공간과 리듬을 지켜야 부부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결론 공원 걷기가 아닌 목적 있는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매일 공원만 걷는 것에서 허무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아직 삶의 방향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이 아닌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관심사 하나라도 지금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은퇴 후 삶을 허무함에서 보람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